여러분 반갑습니다. 반도체 오빠 천회장입니다. 상쾌한 아침이 또 시작되네요. 새벽 6시 한번 또 달려보도록 할까요? 오늘은 목요일이죠. 목요일 벌써. 야, 시간 빨리 간다. 목요일. 목요일이고 내일은 금요일. 그러면 일주일 다 간 가죠. 다 간 거예요. 하여튼 뭐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은 금요일까지 일하고 재미있는 시간 보내시리라 믿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막 매일 일해야죠. 어쩔 수 없어. 땀 흘리면서 일해야 합니다. 요즘 불경기라서 상당히 힘들 텐데, 그래도 열심히 자신감 갖고 살아가도록 하기 바랍니다. 알겠죠?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요. 여러분, 그 운명의 씨는 뿌린 대로 거둡니다. 운명의 씨는 뿌린 대로 거두게 하더라. 여러분을 속이거나 배신하거나 아프게 한 사람에 대해서 굳이 복수를 하거나 그 벌을 주려고 애쓰지 않아도 괜찮아요. 여러분, 괜찮습니다. 여러분을 속인 사람은 그만큼 다른 사람에 속아가지고 또 스스로 손해를 자초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배신한 사람은 그만큼 또 다른 사람한테 배신을 당해가지고 스스로를 분노로 불태울 것이에요. 또 여러분을 아프게 한 사람은 그만큼 또 다른 사람에게 아픔을 당해요. 그 마음 여기저기 이제 생채기가 날 것입니다. 속이는 자는 속게 돼 있어요. 배신한 자는 배신당하게 돼 있고, 상처 준 사람은 상처받게 돼 있더라. 당장 그 사람이 자신의 잘못에 대한 대가를 치렀으면 좋을 듯 싶지만은 그 운명의 씨는 영민해서 그 대가를 몇 배로 불려가지고 되돌려 준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뿌린 대로 거둡니다. 뿌린 대로 열심히 뿌려봅시다. 삼성전자 씨앗을 많이 뿌려야 돼. 기회 되면은 저도 뿌리도록 노력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힘내시고 같이 한번 오래오래 한번 달려봅시다. 그러면 또 삼성의 이야기를 한번 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뭐 다양한 소식들이 많아서 뭐 해도 끝이 없을 정도인 것 같아요. 근데 좀 기쁜 소식들, 호재들이 좀 많아야 하는데 좀 아쉽기는 하죠. 그러면 또 삼성이 이제 6세대죠. 이거 6G. 6G 이동통신 상용화에 이제 강력한 이제 드라이브를 걸어요.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데, 이 차세대 통신망, 이 차세대 통신 그 시장의 패권 다툼이 아주 더욱 거세지고 있더라. 거세지고 있습니다. 미국 현지에서 최장거리 6G의 통신에 대해서 도전을 하는 거예요. 도전한다. 18일 날 보니까 삼성에서 선행기술 연구를 담당하는 삼성 리서치 아메리카에서 미국 연방통신위원회 FCC죠. 여기에 차세대 셀룰러 장비를 이제 평가하기 위한 전파 사용 허가를 최신 신청했어요. 최근에. 삼성은 이 실험에서 텍사스 일대 1km 거리 내에서 12.7GHz에서 13.25GHz 대역 전파를 사용할 거라고 밝혔는데, 삼성은 지난 21년 말에 미국 텍사스에서 500m 대역에 대한 그 전파 허용을 신청을 하고요. 6G 실험을 진행을 해요. 2년 만에 거리를 2배로 늘린 셈인데요. 1km 구간 전체에서 실험에 성공한다면은 세계 최장거리 6G 통신 기록을 이제 경신하게 된다고 합니다. 삼성은 20년 7월에 6G 통신 개발을 선언하는 6G 백서를 발표를 하고 본격적으로 차세대 통신 기술 개발에 뛰어들었는데, 삼성이 예상하는 6G 서비스 상용화 시기는 2030년기라고 합니다. 중국의 화웨이 등 세계적인 경쟁 기업들도 2030년을 6G 통신이 가능한 시기로 보고 있어요. 이때가 되면은 1TBps죠. 1TBps에 육박하는 통신 속도를 낼 것이다. 1TBps. 이는 125기가의 그 대용량의 데이터를 단 1초 만에 옮길 수 있는 속도인데, 현재 5G보다는 10배에서 한 50배 정도 더 빠른 통신 속도가 될 거라고 보는 것 같아요. 이렇게 6G가 도입이 되면은 통신 지연 시간이 대폭 줄어들어 가지고 초고화질 3D 영상이죠. 이 3D 영상을 이용한 그 뇌수술, 하여튼 뇌수술 등 정교한 수술도 가능해져요. 챗 GPT 등 생성형 AI 속도도 더욱 빨라지겠죠. 2010년에는 LTE라는 이름으로 퍼지 시대가 처음 개막했는데
2019년 5G가 상용된 이후로 10년 만에 또다시 새로운 초고속 통신 시대가 열리는 셈이죠.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가지고 전 세계 전자랑 네트워크 기업들은 6G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 대규모 투자에 나서고 있어요. 이재용 회장도 지난 21년에 통신도 백신만큼 중요한 인프라다. 그러니까 선제적으로 투자해서 아쉬울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기에 6G에 대비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 회장은 5G하고 6G 네트워크 장비 사업을 직접 챙겨요. 글로벌 세일즈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6G 시대를 선점하기 위한 IT 기업들의 경쟁도 가속화되는데 삼성은 더불어서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국내 기업은 LG전자예요. 지난해 320m 거리에서 6G 무선 통신에 이제 성공을 했어요. 그리고 1년 만에 지난달 500m 거리 실험에도 성공을 했네요. 중국의 ZTE도 20년부터 6G 통신 기술을 연구했고 지난해 11월 6G 핵심 기술 그 개념의 시제품 테스트를 완료했습니다. 화웨이는 5.5G네, 5.5G. 5G도 아니고 5.5G를 상용화를 추진하면서 6G 시대를 앞당기고 있고 실제 중국의 6G 관련 특허는 이미 세계에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 삼성의 실험에서 또 하나 주목할 부분은 12.7에서 13.25GHz 대역의 주파수에서 실험을 진행했는데 이전에 100GHz 이상 고대역에서 진행했던 실험과 비교했을 때 주파수를 대폭 낮췄네요. 저대역 주파수를 활용하면 파장이 짧고 직진성이 강한 고대역 주파수가 그 가진 효율 한계를 최소화할 수 있겠죠. 현재 업계에서는 6G 주파수를 위한 후보 대역을 논의 중인데 선제적으로 표준을 제시한 셈이고요. 삼성은 FCC에 제출한 또 다른 서류에서 12.7GHz 대역을 모바일 통신을 위한 전용 그 대역으로 용도 변경해야 한다. 관련 규제를 완화해 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어요. 앞으로 삼성이 6G 쪽에서 큰 뭔가 변화를 한번 갖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삼성만한 그런 기업이 없다 보니까 하여튼 잘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잘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에 어제도 제가 잠시 얘기를 했는데 삼성전자하고 미국 반도체 기업이죠. 그 넷리스트하고 그 벌이고 있는 특허 분쟁이 이제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삼성전자하고 넷리스트 간의 그 다른 특허 소송에도 영향을 이제 미칠 것으로 이제 관측이 되는데 18일 날 미국 연방 그 제9항소법원에서 삼성전자가 양사 간에 체결된 공동 개발하고 특허 라이선스 계약상 공급 의무 원천세 그 징수 관련 의무를 위반했어요. 이에 따라서 양사 간의 계약이 적법한 절차로 해지됐다는 그 넷리스트의 주장을 인정한 원심을 파기하고요. 사건을 1심 법원으로 돌려보냅니다. 항소법원은 계약서 내용과 사실관계에 관해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삼성의 공급 의무 위반 부분에 대해서 원심의 결정을 파기를 했고요. 삼성전자가 원천세 징수 관련 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면서 관련 그 의무 위반 부분도 파기를 했네요. 앞서서 넷리스트는 삼성전자가 그 특허 라이선스 계약상의 공급 의무와 원천세 징수 관련 의무를 위반했고 이에 따라서 양사 간의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됐다고 주장을 하면서 지난 2020년 5월에 미국 캘리포니아주죠. 중부지법에다 그 삼성전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를 합니다. 지난 2월에 그 캘리포니아 중부지법이 그 넷리스트의 주장을 인정하는 판결을 했어요. 삼성이 이에 항소해가지고 이번 원심 파기 판결이 나온 거예요. 이번에 항소법원의 결정으로 그 넷리스트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해가지고 제기한 다른 특허 침해 소송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겁니다. 넷리스트는 텍사스주 동부연방지방법원에서도 삼성전자가 메모리 특허를 침해했다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했고요. 지난 8월 법원이 배심원단의 판결을 수용을 해가지고 3억 315만 달러 한 손해배상금을 지불하라고 결정을 했어요. 4천억 정도. 삼성이 이제 배심원 판결에 불복을 해가지고 소명 절차 거치고 사법당국의 최종 판결이 나오면 1심이 종료가 됩니다. 법원이 넷리스트의 주장을 들어줄 경우 삼성전자 측에서 항소를 또 진행할 가능성이 있겠죠. 현재 넷리스트하고 삼성의 그 법정 공방은 미국을 비롯해서
독일의 그 디셀도르프 지방 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이 넷리스트를 보니까 LG 반도체 출신인 그 홍춘기 대표라는 사람이 2000년 설립한 특허 관리 전문 법인이에요. 이 회사는 2016년과 17년에 SK 하이닉스가 자사의 그 반도체 기술 특허를 침해했다면서 미국 ITC에 소송을 제기도 했습니다. 뭐 완전 소송 전문가네 보니까. 하여튼 삼성이 좀 잘 해가지고 이겨냈으면 좋겠네요. 요즘은 별의별 그런 사건 사고들이 많아가지고 상당히 좀 힘든 것 같습니다. 하여튼 다행입니다. 이건희 선대 회장은 이제 존재하지 않는 그런 미래를 발굴하고 이제 발명을 했고, 또 과거에 묶여 있지 않았다는 그런 점에서 대단한 전략 이론가였습니다. 그래서 이 선대 회장이 없었더라면 삼성은 지금처럼 반도체나 전자기기가 아닌 국수를 팔고 있지 않았을까 생각한다는데, 누가 그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18일 날 서울의 그 서초구 삼성전자 그 서초 사옥에서 진행된 이건희 회장 3주기죠. 그 추모 그리고 삼성 신경영 30주년 기념 그 국제 학술대회예요. 여기에서 로저 마틴 캐나다 토론토대 경영대학원 그 명예교수가 이 선대 회장의 리더십을 이같이 평가를 했네요. 삼성 글로벌 리서치가 후원하고 한국경영학회가 주최한 이번 학술대회인데, 이 선대 회장이 1993년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마누라와 자식만 빼고 다 바꿔라, 마누라하고 자식만 빼고 다 바꾸라는 그 대표되는 신경영 선언을 했죠. 그래서 본격적인 경영 혁신에 나선 지 벌써 30주년이 되는 해를 기념했네요. 삼성은 글로벌 경기 침체와 경쟁 사들의 위협으로 반도체 등 주력 사업이 난항을 겪는 가운데 신경영 선언 30주년을 돌아봄과 동시에, 그리고 이 선대 회장의 경영 철학 그리고 정신을 되새기면서 제2의 신경영 선언에 준하는 도약이 나설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날 그 이건희 경영학의 본질은 무엇인가 이를 주제로 그 첫 기조연설을 한 그 마틴 명예교수, 재밌는 분인데요. 마틴 명예교수. 이 선대 회장을 미국 메이저리그의 전설적인 홈런 왕이죠. 베이브 루스에 빗댔네요. 그는 이 선대 회장은 삼성이 잘하지 못했던 분야에서 초일류지를 선점하겠다고 공언을 했어요. 그리고 반도체, 스마트폰 등 사업에서 공언한 목표들을 실제로 이뤄내고 증명을 했고, 베이브 루스가 인터뷰 중에 배트를 가리키면서 월드 시리즈에서 홈런을 치겠다 이렇게 말하고 실제로 홈런을 날린 모습이 연상된다고 언급을 합니다. 극찬을 하고, 두 번째 기조연설자로 나선 김상근 연대 신학대 교수가 이 선대 회장의 비경영 분야의 유산을 평가를 합니다. 이 선대 회장은 이탈리아 피렌체 르네상스를 이끈 메디치가에 필적할 만한 그런 업적을 남긴 한국의 시대 정신이다 평가를 합니다. 이 선대 회장은 개인 소장 미술작품 2만 3천여 점 국립기관에 기증을 했고요. 감염병, 소아암, 희귀질환 극복을 위해서 1조 원 규모의 의료공원, 그리고 과학의료 복지, 체육 분야 지원 등 각계 사회 공헌에 앞장서기도 했어요. 이날 그 석학들은 삼성의 인재 제일 정신을 한층 더 강화해야 한다 주문을 합니다. 마틴 교수는 직원의 몰입도 강화를 방법으로 제시를 했는데, 그가 그 93년에서 22년 미국의 증권거래소죠. 그 상장된 그 30개의 기업이 10배로 성장한 데 비해서 삼성은 18.8배의 엄청난 성장을 거뒀다고 합니다. 이렇게 거대해진 기업들에서 주로 나타나는 현상인 직원들이 스스로를 작은 나사와 같은 존재로 생각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하죠. 이를 위해서 벨보이와 짐을 나르는 직원 등 모든 구성원이 중요한 의사결정에 나선 그 포시즌스 사례를 참고해가지고 직원 몰입을 해내는 거예요. 직원 몰입을 강할 것을 마틴 교수는 제안을 합니다. 이렇게 거대해진 삼성에 대해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그런 목소리가 있어요. 리타 맥그레스 콜럼비아대 경영대 교수가 새로운 사업을 추가하고 첨가하는 것은 쉽지만은 건전하게 편집하고 필요없는 조직을 과감히 정리하는 이 선대 회장의 결단은 미래 삼성에서도 계승돼야 한다 그렇게 주문을 하고,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보다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삼성이 초점을 둬야 할 것이라고 하죠. 그래서 많은 산업군에 진출하는 것을 지향해야 하고 선택과 집중에 나설 것을 제안을 합니다. 삼성의 도약을 위해서 석학들의 쓴소리도 이어져요. 김태환 카네기 멜런대 경영윤리 교수도 AI 윤리에도 집중할 것을 주문합니다. 미국에서는 기업에서 윤리를 담당하는 임원의 직급이나 그런 권한이 국내 기업에 비해 강하다. 사실상 삼성이 컨트롤 타워를 역할하는 그 TF에 윤리 책임자가 있으면 어떨까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균관대 사회학과 교수도 미래 삼성의 걸림돌로 소프트 경영 미진, 기후변화, 양극화, 포용적인 기술, 협력사 인권 등 이런 공급망의 이니셔티브가 부족한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수직적인 조직 문화, 이걸 꼽았습니다. 사람 중심을 강조한 신경영 그런 정신을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인간의 존엄성을 최선에 둬야 한다. 이렇게 제언을 했네요. 아주 좋은 그런 학회였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건희 회장 참 대단하신 분입니다. 지금의 삼성을 만든 분이죠. 이재용 회장도 아버지를 좀 능가할 수 있는 그런 분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시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